이건 무조건 칠판에다가 그림을 작도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건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작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주의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는데, 이런 구와 관련된 작도는 기본이 있습니다. 구의 중심과 중심 길이 뭐한다? 연결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두 구가 지금 외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개의 구가 다 외접하고 있죠. 이렇게 다 나란히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가 내접할 때는 반드시 중심끼리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평면에 있는 구의 중심끼리는 또 그 같은 평면을 이루고 있음을 또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알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1, S2, S3, 그러니까 작은 구의 중심들을 연결하는 평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평면에 의해서 큰 구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성분을 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는 지름의 합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길이는 지름의 합은 아니에요. 지름의 합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중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 그림을 반드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내가 구해야 될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S1, S2와 그 다음에 S3가 만나서 생기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그 단면이 이런 각도를 찾아야 되므로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면화시켜서 길이와 각도 문제로 하나씩 구해 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삼각기둥 위에 정사면체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평면 MCA와 NCA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트라고 하겠답니다. 자, 그럴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삼각기둥도 그렇고 사면체도 그렇고 잘 모르는 상황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좌표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좌표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정사면체는 좌표하려면 조금 힘드니까 작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도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MCA 평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A 평면입니다. 작도를 해보려고 봤더니 교선이 눈에 보이죠? AC가 교선입니다. 그럼 교선에서 보이는 그럼 AC의 중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AC의 중점에서 M으로 수선의 발을 그을 수 있고요. N으로 수직관계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AC의 중점을 K라고 하면 KM, KN의 길이를 구하시고요. MN의 길이를 구하시면 우리가 삼각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싫으면 AMC와 평면 ABC가 이루는 각도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ANC와 평면 ABC가 이루는 각도를 따로 찾아서 두 개를 따로 찾아서 나중에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눠서 찾아도 돼요. 나눠서. 자,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OPQR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는 PQR 삼각형이 Z축과 만난답니다. Z축과 만나니까 한 면이 다 만나는 거니까 PQR이 점 5를 놓고 이렇게 빙빙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런데 PQR의 SY 평면의 정사형의 넓이가 S라고 할 때 S의 최소값입니다. 정사형이 최소가 되려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크면 되겠네요. 그죠? 각도가 가장 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Z축에 PQR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이에 있는 것보단 이 선에 있을 때의 각도가 더 클 거고요. 아마 P점이거나 Q점이거나 R점이 올 때, 그림상으로 볼 때는 Q죠, Q. Q의 대칭 관계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크게 될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놓고 바닥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놓고 RP가 바닥 평면과 평면을 단면을 잘랐을 때 이루는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 각도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각도를 봐야 되니까, 각도라는 건 결국은 평면간의 법선 베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QR의 법선 베타에 대한 얘기와 XY 평면의 법선 베타가 이루는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근데 SY 평면, 결국은 SY 평면의 법선 베타니까 Z축에 있는 거죠. 그 Z축에 있는 그 각도랑 또 어떤 각도입니까? PQR의 법선 베타니까 PQR의 무게중심으로 떨어뜨리면 되죠. 수선의 발을. O가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닥평면 PQR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각의 크기입니다. 그 크기가 가장 뭐 할 때? 클 때죠. 그러므로 수선의 발 관점에서 보시면 Q일 때일 거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도가 가장 큰 상황일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리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선 베타의 관계를 활용해서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이 가장 클 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평면 위에 삼각형이 놓여 있고요. 그 평면의 어느 한 점에서 수선의 발, 그러니까 평면에 수선의 발 내는 점 Q가 있답니다. 근데 그 Q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A에서 BC에 수선의 발을 내려야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딜 지납니까? Q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PQ의 길이 R고요.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A에서 BC의 수선을 내리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BM 또는 AM의 모든 길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또 2대1의 관계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B의 길이를 구하라고 BC까지의 거리죠. 그러면 이게 삼수선의 정의 아닙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평면에 있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그 점에서 점 BC의 중점 M에서 P까지는 수직이다. 그런 관계죠.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 문제니까 기본 작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삼각기둥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서리의 길이는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삼각기둥 정도는 A, B, C, D, E, F의 모든 점을 다 좌표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정삼각형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모든 점을 좌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의 점 또는 P의 점 모두 다 좌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CP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풀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도형은 좌표를 풀 수 있다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CP의 길이를 구하려면 CP가 삼각형 CMB 안에 있는 삼각형이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삼각형인 거죠. 그래서 CB와 MB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CB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BP를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형 CBM이 이루는 각도를 알면 CP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도형을 각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할 때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예 삼각형을 따로 떼놨다가 CMB의 삼각형에서 거기에 P점을 그어서 벡터로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서 뭐 그거 말고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구가 있고요. 구하고 접하는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그 평면 알파의 삼각형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자,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점 A, 점 B, 점 C에서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주보는 건너편에 그 구랑 만나는 점을 EF, DEF라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삼각형 DEF와 그 다음에 OBC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결론은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DEF와 OBC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이면각을 구하라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시면 구, 삼각형 이렇게 도형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시야가 좀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입체감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을 삐딱하게 놓으면은 우리가 도형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작도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점 A를 기준으로 PC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대칭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때 그림처럼 BC를 이렇게 삐딱하게 놓지 마시고 BC를 내 앞에 바로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그 A를 건너편에 놓으시면 그러니까 대칭 관계를 놓는 거죠. BC를 센터에 딱 놓고 그 위에 구를 딱 그리시면 이 상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 있을 때 근데 그 그림이 어떤 대칭 관계가 보일 때는 항상 그 대칭 관계 그 축 기준으로 점 A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내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림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 상황에서 삼각형 DEF와 OBC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도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작도를 하려면 교선이 생겨야 되는데 그림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BC를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A를 건너편에다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구를 그리고 그 다음에 EFD를 표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삼각형 OBC와 삼각형 OEF는 같은 평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단순히 문제 나오는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새롭게 구상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대칭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보기 편하게 그렇다면 OEF와 DF에서 두 평면이 EF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선이 되는 거죠. 교선이 되기 때문에 교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작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DF 또한 무슨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대칭으로 놓고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그림을 놔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칭으로 놓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삼각형 OEF와 DEF의 교선의 중점 EF의 중점에서 D로 연결한 EF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DM, 그 다음에 OM, 그 다음에 OD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고 DM과 DO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면 그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세변의 아까 금방 얘기했던 삼각형 DMO의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공간 도형을 작도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게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일 때는 구가 나와 있고 밑에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의 상황에서 혹시 내가 이거를 벡터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를 우리가 구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 점 B, 점 C에 축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좌표화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의 중심의 좌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OC, OB는 직선의 방정식이므로 직선이 구하고 만나는 점 E와 F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E와 F의 좌표와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평면 DF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벡터를 활용해서 벡터의 외적까지 써도 좋습니다. 활용해서 DF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평면의 방정식을 굳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시면 돼요. 외적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OBC의 수직인 벡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OB 벡터와 OC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수직인 벡터의 각을 구하시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F도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좌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좌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도형의 작도의 관점에서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되든 안 되든 또 좌표의 관점에서도 벡터의 관점에서도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사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는 아니고요. 점 A에서 자, BCD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 P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AQP의 길이 각도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뭐 그림상의 작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Q 수선의 발 이런 관점 아닙니까? 그러면 AQ와 QP가 이루는 각, 그게 평면 ABC와 평면 BCP가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P의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삼각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팔면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팔면체에서 이루어진 삼각형들, 또 평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평면과 평면 간의 정사형된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우리가 공간 도형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입체 도형 문제 있죠. 정육면체, 그 다음 정사면체, 정팔면체 이 정도는 우리가 좌표를 통해서 모든 도형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직선 또한 공간상의 직선 또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벡터, 공간 좌표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평면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면과 평면 간의 넓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작도입니다. 작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교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공간 도형이나 공간 좌표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고 싶을 때 두 평면이 이루는 교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또는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교선에서 출발하는 수선의 직선으로 시작하는 두 직선 간의 각을 통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는 방식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벡터로 풀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작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그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평면과 평면에 이루는 각을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선을 찾으시고, 그죠? 교선을 찾으시고, ABC하고 BEF니까 ABC와 BEF입니다. 근데 ABC하고 BEF는 서로 마주보는 평면인데 교선이 안 보이죠. 그런데 B에서 AC의 중점 또는 EF의 중점으로 해서 그 두 직선 이루는 각을 알고 있으면 그 두 직선 이루는 각이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BF와 BEF가 이루는 거는 우리가 옆에서 보이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교선이 있죠. 교선이 있기 때문에 그 교선에서 적당하게 옆에 정삼각형이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정팔면체는 정삼각형 8개가 있는 겁니다. BF의 중점에서 EC에 선분을 연결해서 그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를 아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의 교선에서 출발하는 그 느낌,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면 좌표로 벡터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정사면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사면체 내부에 있는 평면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사면체와 같은 기본 도형이죠. 기본 공간 도형입니다. 정육면체, 정사면체, 정팔면체. 이런 경우에는 좌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도 있고요. 정사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도를 통해서 교선에서 수직으로 나가는 두 선분 간의 각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도형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연습 삼아서 세 가지 방법 다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 교선을 이용해서 작도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난이도는 쉬워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교선에서 삼각형 형태로 해서 그 끼임각을 알고 싶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코사인 법칙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가 주어져 있고요. 두 직선이 구를 관통합니다. 만나는 점 두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AB, PQ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APQ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이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와 ABQ의 각도가 2분의 파인 상태에서 평면 APB와 APQ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 위에 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PQ가 먼저 규정이 돼 있어요. 평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평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BQ라는 또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다만 A하고 Q를 B의 각도가 90도이니까 AQ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임의 점이에요. 원 위에도 있고 문제 주어진 구 위에도 있는 그런 점 중에 하나입니다. B점은.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도형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형이 하나 더 나오죠. APB 이렇게 3개의 도형이 나오는 겁니다. 3개의 평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3개의 평면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평면이 나와 있는데 그 평면이 이루는 각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작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정식 자체가 식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서 식으로는 풀 수 없고요. 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들이 3개의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구와 삼각형의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와 삼각형 평면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구의 중심에서 평면 간의 거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진 APQ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게 구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을 그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PQ가 하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평면이 구의 반을 이렇게 자르고 있는 겁니다.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구하고 세 평면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와 APQ의 관계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평면 ABQ와 평면 APQ의 관계입니다. APQ를 기준으로 놓고 그 위에 B점에 의해서 AQ를 축으로 B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직으로.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런 얘기죠. 삼각형 ABQ와 삼각형 APQ는 무슨 관계에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B점은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에서 구의 중심이죠. B까지의 거리가 항상 2가 됩니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관계들 이용해서 삼각형 ABQ와 삼각형 AP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위치 관계를. 평면끼리의 위치 관계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반드시 뭐 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삼각형 APB와 삼각형 APQ가 이루는 각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주어진 상황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들은 위치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평면이 4분의 파이, 이면각이 4분의 파이이고요. 각 평면에 점 A, B를 가 있고요. 그래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그런 형태입니다. 이랬을 때에 A, B, C, D의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죠.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선분 AB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일단은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BCD를 밑변으로 하고요. 높이를 A에서 수선의 말을 내린 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B의 길이가 2인데 AH의 H 수선의 말을 내리는데 ABH가 6분의 파임을 알 수 있죠. 선분 AB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이니까. 그러니까 직선과 베타가 이루는 각을 작도할 때는 직선의 임의의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 점이 H입니다. 그래서 H를 작도를 하시고요. 그러면 ABH에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AHC에서도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된 그 거리 관계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에서 AB와 관련되어 있는 삼각형의 모든 길이를 다 알 수 있고요. H에서 AC와 관련된 삼각형 ACH에서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하고 AD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D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H점이 포인트죠. 왜냐하면 H에서 DB로 이렇게 교선 A를 평행하게 선분을 쭉 그어 놓으면 CD의 길이와 B와 D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 중점과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CD와 HM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D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AD의 길이와 AB의 길이는 알고 있지만 AD와 AB의 각도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밑에 베타 평면에서 작도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작도를 미리 다 해놓은 거죠. H에서 B까지 선분 그어 놓은 거고요. 그 선분을 H에서 DB에 평행하게, 아니 수직으로, 그래서 DB의 어느 임의의 점에다가 찍어 놓는 거죠. 중점은 아니겠네. 미안합니다. 중점은 아니에요. H에서 DB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DB의 길이를 이쪽 양쪽으로 반반씩 나눠서 구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DB하고 H에서 내린 수선의 발 그 길이를 K라고 하면 KB와 KD의 길이를 따로따로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선의 발을 자꾸 내려야 되고요. 직선과 평면의 관계에 수선의 발 그 각도 작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길이 찾는 방법들, 그래서 자꾸 작도를 일일이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좀 어렵죠. 어렵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은 다 기본입니다. 부피 구하라는 얘기니까 넓이 구하고 높이 구하라는 얘기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게 직각삼각형을 줬고요. 길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의 개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만 잘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씩 작도해 나가면 실마리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 도형 문제예요. 순수한 공간 도형 문제입니다. 좌표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벡터에 대한 어떤 방정식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순수한 도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풀어야 될 도형의 상태를 보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도형은 구는 의미가 없고요. 직선 3개가 있는 겁니다. 직선 AB와 직선 L과 직선 BC 관계를 잘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공간상의 세 직선이니까 잘 안되면 볼펜 세자로 들고 이 상황을 연출하시면 돼요. 연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삼성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선이라는 게 직선 3개의 관계가 직선 수선관계, 수직관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직선 3개 관계니까 삼선이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직선 AB하고 직선 BC가 한 점을 지금 공유를 하는 거죠. 점 B를 가지고. 그렇다면 직선 AB와 직선 BC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입니다. B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B에도 수직이고 BC에도 수직인 직선 L이란 뜻은 평면
ABC로 이루어진 그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D. 그래서 그 평면 위에 A점, B점, C점이 있는데 C점이 AB하고 해서 구 안에 있는 점이니까 그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점 A에서 출발한 직선 L이 또 수직 관계에 있고 뭐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표현하시면 완벽하게 삼수선 관계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직선의 관계에서 두 직선이 같은 점을 공유하면 결국은 직선과 평면 관계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론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찾으라는 얘기죠. 공간 좌표는 아니고요. 공간 도형에서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간 좌표상으로 좌표가 표현되면 우리가 벡터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벡터로 해서 뭐 평면의 방정식 활용해서 푸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7번 같은 경우는 공간 좌표는 아니죠. 공간 도형이죠.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공간 도형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을 구하라는 문제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죠. 이면각을 작도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교선을 찾은 다음에 교선에서 수선으로 각 평면에 따라서 선분을 그은 다음에 그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를 찾는 방식으로 해서 작도를 해서 이면각을 찾거나 아니면 정사형 문제죠. 정사형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그 정사형 관계로 문제를 풀어보는, 그렇게 해서 풀어보는 한 두 가지 정도, 대부분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27번 문제를 보면 주어진 조건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넓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그 평면의 삼각형의 넓이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넓이 관계가 주어진 상황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으라는 문제는 정사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사형된 정사형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